안녕하세요. 에스크장구 이신석입니다. 이번 시간 웹 프론트엔드 시작편에서 에피소드 0번 장고 프로젝트 준비하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만화 슬램덩크에서 유명한 짤방 중에 하나이죠. 이번 코스를 통해서 장고 프로젝트의 웹 UI를 보다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 장고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고 기본편을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기능을 구현해 볼 것이냐면 블로그 앱에서 그런 자바스크립트적인 요소 없이 포스트 모델의 리스트, 디테일, 에디트, 딜리트 기능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코멘트 모델의 리스트, 에디트, 딜리트 기능을 구현하는 것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이브 코딩 타임이고요. 자, 현재 아직 서버가 안 떠 있죠? 서버가 떠 있지 않습니다. 서버가 아직 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이썬을 먼저 설치하신 다음에 pip install 장고 명령으로 장고를 설치할 수 있죠. 전 이미 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고요. 장고 어드민 버전 명령으로 장고 버전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11.4 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고 어드민 스타트 프로젝트 해서 프로젝트명 써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현재 디렉토리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저는 VOD 프론트엔드라는 현재 디렉토리에 장고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려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 프로젝트의 장고의 점 현재 디렉토리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키스로 그 관리 버전 관리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캣은 아마 윈도우에서는 안 될 거예요. 저는 이제 파이캐시 그냥 그 에디터에서 git ignore 파일 만드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SQLite 3 파일과 그리고 뭐 static files 나중에 미디어까지 저는 git 버전 관리 대상에 넣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GS는 제가 git 스테이터스를 S에 대해서 alias 그 명령을 만든 거예요. 리눅스나 맥에서는 됩니다. git 스테이터스라고 해놨기 때문에 GS 명령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니셜 커밋을 하죠. 됐죠? 하고 나면 이제 로그를 보면은 로그가 하나가 딱 쌓여 있어요. REL도 제가 이제 추가로 정의한 커맨드고요. 보통은 git 로그를 통해서 로그 내역을 봅니다. 자, 됐고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죠? 만들었고 우리는 이제 그 앱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3 매시파이 스타트 앱 블로그 명령으로 블로그 앱을 하나 만듭니다. 하고 나면 자, 이렇게 블로그라는 이름의 디렉토리가 생기죠. 그럼 저 프로젝트를 우리 프로젝트 세팅스 파일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되고, 다음에 프로젝트의 URL 파일에서 여기에다가 제가 블로그도 시작하면이 아니고 그냥 네임스페이스는 블로그 이렇게 넣어주죠. 넣어주고 난 위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날려버리죠. 날려버리고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블로그에 URL 파일이 없어요. 하나 만들어줍니다. URL 패턴즈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주고 됐죠. 하고 나면 이제 파일을 살펴보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요. 다음에 뷰스 파일 내에서 블로그의 뷰스 파일 밑에 주소가 그 위치가 나오죠. 블로그 뷰스 파일에서 인덱스 뷰를 하나 만들어서 렌더 리퀘스트의 블로그의 인덱스 HTML 파일을 통해서 렌더링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파일은 블로그의 URL 파일 내에서 현재 디렉토리의 뷰스 파일 임포트해서 URL 뷰스의 인덱스 네임은 인덱스라고 하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매핑이 되었고요. 그럼 이 밑에 보시는 템플릿이 없어요. 템플릿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템플릿의 블로그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인덱스 HTML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되었어요.
그럼 이 파일을 블로그의 템플릿의 블로그 인덱스 HTML이고요. 일단은 뭐 블로그의 인덱스 HTML이라고만 넣어줘 보죠. 그쵸? 자, 터미널 창 하나 더 띄워서 서버를 한번 구동해 보겠습니다. 구동해 보시면 include 자, 네임에다가 떴죠. 자, 다시 창에 가서 우리 프로젝트에 URL 파일에서 보시면 include 썼는데 임포트가 안 되어 있는 거죠. include를 적용하고 다시 서버로 가보면 이제 서버가 도네요. 맞죠? 다시 주소로 한번 가보면 페이지가 이렇게 잘 접속이 됩니다. 그쵸? 잘 뜨죠? 됐고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이그레이트 이슈가 나오죠. 마이그레이트를 이거 말고요. 자, 마이그레이트는 처음에 한번 해줘야 되죠. 해주시고 다음에 create 슈퍼 유저 명령으로 슈퍼 유저를 하나 생성하죠. 생성을 합니다. 됐죠? 하고 나면 다시 서버를 구동해 보면 이번에는 이제 마이그레이트 오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해준 일은 블로그 앱을 추가하게 주게 되면 저는 블로그 앱을 생성 및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줬어요. 됐고 이제 코드 내에서 보시면은 이제 모델을 하나 만들 거예요. 모델에서 클래스 포스트 모델을 하나 만들고요. 자, 제목 하나 넣어주고요. 하나 넣어주고 다음에 내용 하나 넣어줍니다. 다음에 create date time 필드에서 현재 시간 하나 넣어주시고 updated 해서 auto now add를 빼는 거죠. 이 두 개는 이제 모델단에서 알아서 넣어주게 돼요. 왜냐하면 auto now add와 auto now 옵션을 참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코멘트를 하나 지정해 보죠. 모델스의 모델 됐죠? 이렇게 해서 포스트는 모델스의 foreign key에서 포스트 지정해 주시고 메시지는 모델스의 텍스트 필드 해주시고 여기도 생성 수정 시간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근데 작성자명은 넣지 않았어요. 넣지 않고 일단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모델 변경 내역이 생겼으니까 make migrations, migrate 명령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생성하고 생성한 마이그레이션 파일의 내역을 여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항상 확인해서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나면은 이제 SQL migrate 명령으로 블로그 앱의 이니셜이 실제로 어떤 SQL로 수행이 되는지 또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했어. 보통은 모델 생성할 때는 별 이슈가 없는데 모델에 대해서 내역을 변경할 때는 이런 확인 과정이 필요해요. 다음에 마이그레이트의 블로그 앱에서 해주면은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됐죠.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만들었으면 어, 어드민에 등록도 해줘야겠죠. 현재 블로그에 admin.py죠. 자, 현재 디렉토리에서 퍼스트고요. 자, admin register first 클래스 first admin first 알죠? 어드민의 모델 어드민을 상속받고 이렇게 되죠. 일단 리스트 디스플레이에서 타이틀 하나랑 뭐 created 그리고 일단 이 정도까지 됐죠. 됐고요. 그러면 서버로 한번 접속해 보면 일단 이 페이지는 아직 구현한 게 없고 어드민에 들어가 보면 로그인이 됐고 포스트도 있죠. 이제 글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뉴스를 하나 등록을 해보죠. 자, 뉴스를 하나 등록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서 뭐 몇 개
하나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타나 이야기가 있죠. 좀 엉뚱한 게 붙은 것 같네요. 제휴 부분 지우고 알렉사 부분에서 자 이렇게 해서 뉴스 하나 붙이고 자 두 번째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고 그쵸? 세 번째 것은 뭔가 많네요. 세 번째 것도 하나 붙이고 세 개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이 잘 등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한 것은 자 블로그 앱 모델스의 포스트 다음에 블로그의 코멘트 모델 생성 및 마이그레이션을 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뭘 해볼까요? 이제 DB에 등록했으니 목록을 뿌려줘야겠죠? 일단은 그 보기 위해서 일단은 템플릿 아니죠. 뷰를 먼저 봐야죠. 클래스키반 뷰 한번 써보겠습니다. 짱고 뷰스의 제네릭의 리스트 뷰고요. 자, 인덱스 뷰는 이제 리스트 뷰.as 뷰에서 모델은 포스트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템플릿 네임을 지정해 줄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셋업 고침해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템플릿에서 뭐 딱히 구현해 준 게 없기 때문이고요. 템플릿에서 여기를 제가 이렇게 for first in, first list 이렇게 해서 자, first의 타이틀만 한번 출력을 해봐도 이렇게 자, 출력이 되죠. 이거를 테이블로 한번 간략히 한번 엮어보죠. 테이블의 tbody, tbody 다음에 tr 이렇게 되죠. 다음에 td 해서 이렇게 됐어요. 하고 나면 이렇게 목록이 잘 나옵니다. 나오고요. 디테일 뷰도 한번 바로 구현을 해보죠. 디테일 뷰를 위해서 전 URL에서 URL 어, 자 pk 값으로 이제 URL 따서 뷰스에 저는 이제 포스트 디테일 네임은 포스트 디테일 해보죠. 이렇게 아직 뷰가 없어요. 뷰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포스트 디테일은 디테일 뷰 이것도 클래스 기반 뷰 써볼까요? 모델은 포스트 자 디테일 뷰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아마 첫 번째가 1번일 거예요. 1번이면 슬러시 1번으로 들어가면 1번이 나와야 되는데 템플릿이 없다고 나오죠. 템플릿이 없어요. 그럼 템플릿 하나 만들어 주죠. 자, first detail.html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서 여기는 h1 태그 써서 first의 제목을 보여주고 first의 컨텐트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됐죠? 하면 나와요. 나오는데 개행이 무시돼 있어요. 소스북에 보시면 개행이 무시돼 있죠. 왜냐면 HTML에서는 개행은 무시돼요. 무시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라인 브레이크스로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됐죠? 됐고 그러면 이렇게 만드시면은 포스트에 대한 디테일 뷰가 있기 때문에 get absolute URL에서 구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first 디테일의 LGS는 아까 PK죠. 왜 좋은지는 장고 기본 표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죠. 서브도 아직 잘 돌고 있고 위에 아직 잘 돌고 있죠.
됐고요. 되고 나면 자, 됐고 URL else에서 디테일 뷰도 있고 이것도 있죠. 그러면 목록에서 A 태그를 하나 만들어줘 보죠. 그래서 일단 포스트에 대한 get absolute URL을 통해서도 이렇게 URL을 빼고 가시면 목록을 알 수 있죠. 2번, 3번 알 수 있고 여기 갔을 때 이제 목록으로 가는 링크가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디테일에서 HRA 에서 목록 URL은 first의 index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에 목록이 있고 같죠? 되었고요. 수정 기능을 한번 넣어볼까요? 수정은 이제 URL에서 특정 디테일에 대해서 수정 first edit 다음에 first edit고 edit 그리고 뷰 스파이 내에서 여기도 이제 업데이트 뷰 통해서 first edit 하시고 업데이트 뷰 이렇게 하시면은 됐죠? 업데이트 뷰 원래 수정은 3번 수정하겠다 에디트 보시면 열리는데 필즈가 필요하군요. 필즈는 전체 필드 하겠다 라고 써주시면 이제 템플릿이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여기 업데이트 뷰는 폼 클래스 이렇게 필드를 써주시게 되면 업데이트 뷰가 내부적으로 모델 폼을 만들어 주는 거고 혹은 직접 폼 클래스를 이렇게 지정하셔도 돼요. 일단은 뭐 기본 뷰를 써보죠. 자 이렇게 쓰셨으면은 이제 템플릿도 여기에서 post form.html 이렇게 해서 이 폼을 뭐 가장 일반적인 폼 뭐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겠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할게요. 이건 빼고 제가 빼고 아니다 일단 하겠습니다. first form.html 원래 만들던 거 만들고 자 여기에서 일반적인 폼 메소드 first CSRF 토큰 다음에 테이블 form.as 테이블 이렇게 하시고 input type submit 이렇게 하시면은 됐죠. 세고 붙임하면 잘 나와요. 수정이면 뒤에다 수정 한번 써볼까요? 수정 써보면은 수까지밖에 안 붙었네요. 여기 수정 버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들 이렇게 해서 first edit first.pk 그래서 수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침하면 first edit인데 오타가 t 뒤에 오타가 내 있네요. 다시 제거하고 다시 해보면 잘 나와요. 수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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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이런 식으로 붙고 원본보기 좀 필요 없는데 잘못 붙었네요. 하다 보니까 URL이 너무 제가 최대 100자까지 했는데 쓸데없이 길어졌어요. 쭉 지워보죠. 쭉 지워보면 됐죠? 이렇게 잘 수정이 되었어요. 목록도 나오고 수정도 나오고 다 합니다. 자, 지금 되었고요. 삭제. 삭제도 그냥 클래스 기반뷰 써볼까요? delete view, first delete view, as view는 모델은 first라고 해줘보죠. 뷰 만들었으니까 URLs에서 자, 삭제, edit URL을 복사해서 delete, first, delete 이렇게 delete 했어요. 됐죠? 하시고 나면 이제 삭제 부분이죠. 이것도 삭제 서버가 죽었나요? 오타 쳤군요. 딜리트해서
딜리트 뷰에서 딜리트 뷰 다 맞고요. 서버 가보면 서버 잘 돌고 있고, 자, 딜리트 가보면 자, 여기도 템플릿을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딜리트 해서 딜리트 뷰입니다. 여기서 해줄 거는 폼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요. 메소드 똑같고 CSRF 토큰 똑같고 경고만 하는 거죠.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후회 없죠. 그러면 서밋만 해주면 되죠. 서밋, 서밋 삭제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새로 고침하면 나오고 삭제되면은 자, no URL to redirect to provide a success URL 삭제하고 나서 이동할 주소가 필요하다 이거죠. 아, 이 부분을 빠뜨렸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success URL 지정하시고 여기 리버스 URL 리버스에서 from 장고 URLs에 URLs에 리버스 이렇게 하시면은 서버 잘 돌고 있고 여기에 패턴이 비었죠. 어디로 보낼까요? 삭제하고 나면 블로그에 인덱스로 보내겠습니다. 포진 삭제했으니까 일로 이동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서버 다시 재구동해 보면 URLs의 패턴이 맞지 않는다. 서큘러 임포트 중에 지정이 리버스 레이지가 돼야 돼요. 레이지 리버스 레이지 다시 해보면 나오죠. 잘 되죠. 이유는 리버싱은 이제 코드 임포트가 다 되고 나서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리버스는 코드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다 초기화되고 나서 URL 리버스를 수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URL 리버스가 있게 되면은 프로젝트 로딩 중에 리버스 시도하기 때문에 URL 리버스가 안 돼요. 좀 코드 기니까 이 부분은 뷰로 상속을 받아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은 퍼스트는 서세스 URL은 리버스 해서 퍼스트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시고 뭐 다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삭제도 구현했어요. 그럼 다시 가보면 이미 이제 삭제 자, 한번 있고 한번 지워보면 내용 일단 두고요. 일단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삭제는 이렇게 딜리트로 가도 되고 삭제하면 삭제가 됐죠. 되는데 전 새로 만들고 싶어요. 여기에 색을 쓰기 버튼도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색을 여기에서 new post new 네임도 post new라고 해보죠. 자, 이렇게 해보면 뷰스에서 이번에는 저는 create view를 생성하고 post new는 create view as view는 모델은 post라고만 해줘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new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탭 밑에서 A 자, 색을 쓰기 URL에 블로그에 first new죠. 자, 됐고 새로 고침하면 나오고 클릭하면 넘어가는데 자, 여기도 필즈 업데이트 뷰와 똑같은 오류가 나오죠. 여기도 폼 클래스 지정해줘도 되고 혹은 필드한 필드만 써주시면 이 필드 정보를 가지고 모델 폼을 내부에서 만들어줘요. 일단 됐죠. 그럼 아까 카피했던 지금 이 내용 없지만 잠깐 띄워뒀던 내용을 그대로 일단 카피해서 살려보죠. 자, 해서 해보시면 이제 네 번째 글로 붙었죠. 삭제가 있으면 좋겠어요.
삭제. 삭제는 어디 있죠? 아, 디테일이죠. 삭제는 에디트 복사해서 삭제. 삭제를 구해납니다. 됐죠? 삭제. 목록 수정 삭제. 다 붙었죠? 네, 되고. 잘 됐네요. 그러면 포스팅에 대해서 구현한 것이, 자, 목록 보고 생성, 조회, 수정, 삭제. 필요한 거 다 있죠. 그러면 제가 한 일은 이제 블로그의 템플릿에 블로그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트 모델에 대한 CRUD를 구현했어요. 됐죠? 오케이, 되었고요. 이제 댓글을 하나 해보려 합니다. 댓글. 알죠? 댓글을 해봐야 되는데, 봅시다. 댓글 같으면 코멘트 모델이 여기 있죠. 그러면 제가 URLs에서 일단 댓글 생성이 없으니까 생성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죠. 아니죠. 어드민에서 먼저 댓글 생성해 볼까요? 어드민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코멘트 모델이 어드민에 등록이 안 되어 있군요. 코멘트 모델을 어드민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죠. 등록해서 어드민 레지스터에 코멘트 클래스 코멘트 어드민의 모델 어드민 리스트 디스플레이 해서 저는 뭐 메시지랑 뭐 크리에이트 될 정도 보여준다고 해보죠. 됐죠? 해보시면 새로 고침하면 나오고요. 에 대해서 어떤 포스팅에 대해서인데 여기가 다 포스트 오브젝트가 나오는 이유는 해당 모델에 언더바 str이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해 주시면 다시 가보면 이번에 이렇게 잘 나오죠. 자, 알렉사, 제휴 단위. 자, 하나 해서 댓글 등록해보면 댓글이 잘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어드민에서 해본 건데, 알렉사 포스팅. 여기에 이제 밑에 댓글부터 먼저 찍어줘 보죠. 댓글부터. 댓글을 보려면 디테일 뷰에서 여기에서 자, first.comment underbar set 이 related name으로 현재 포스팅에 속한 모든 댓글을 다 가져올 수 있죠. 코디셋이고요. 코디셋이니까 여기에서 for comment in and for 에서 코멘트에 대해서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코멘트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 대시 있어요. 일단 UL 태그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이 부분은 대시 스몰 이렇게 간단히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댓글 쓰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댓글 쓰기를 구현해 볼 텐데 URL 스파이에서 보통 어떤 포스팅에 대한 댓글이니까 이제 코멘트 new라고 쓰고 저도 이제 코멘트 언더바 new 그리고 코멘트 언더바 new인데 이때도 이제 어떤 주체가 이제 포스팅이 아니고 댓글로 바뀌니까 이름도 그에 맞춰서 수정해 주는 게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시고 나면은 저는 코멘트 new라는 이름의 코멘트 언더바 new라는 뷰를 create view as 뷰는 모델은 코멘트 필드는 전체 이렇게 수정하시면 코멘트 됐죠? 하고 나면 댓글 쓰기 버튼이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버튼을 다시 추가시켜 줘 보면 자 코멘트 뉴에서 댓글 쓰기 이렇게 보시면 새로 고침해 보면 나오죠. 클릭해 보면 자 템플릿이 없다고 나오죠.
자, 템플릿을 똑같이 아까 퍼스트 폼을 그대로 흉내 내서 다시 만들어줘 보죠. 커맨드 form.html을 똑같이 흉내 내서 똑같죠. 다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어떤 포스팅을 선택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어디 있죠? 뷰스파이 내에서 나는 전체 필드가 아니고 메시지만 받겠다. 맞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새로 고치면 보면 메시지만 받죠. 첫 댓글, 선 댓글, 후 감상 해보면 저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포스팅을 지정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럼 지정해 주려면 코드를 루틴을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상속을 꼭 받아야 돼. 이 부분은 알죠? 포스트가 아니죠. 코멘트 통해서 모델은 코멘트고요. 필드는 메시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코멘트 이렇게 됐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this form valid가 하다면 form 인스턴스 받게 되고 슈퍼 form valid에서 form에서 정하기 전에 form.save commit 거짓을 줘서 현재 오브젝트를 하나 받아요. 받아서 이거의 first는 어떤 대상인지 알죠? get object or 404 first에서 pk 값이 self. 이렇게 해서 post pk 이 키워드 아규먼트는 URL 인자 그 부분일 거예요. get object or 404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쇼커스에서 get object or 404 이렇게 해보시면 됐죠? 해서 다시 해볼까요? 해보면 이제 저장이 됐어요. 했는데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겠다. 이 부분인 것이고요. 저는 이제 댓글을 저장하고 났으면은 각 포스팅마다 포스팅 URL로 이동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get absolute URL 함수 구현을 통해서 어디로 이동할 거냐? 저는 이제 클래스 기반비는 셀프.오브젝트 현재 저장한 그 오브젝트가 셀프.오브젝트에 있고요. 이것의 포스트도 저는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resolve URL로 URL을 뽑아내서 resolve URL도 여기에 쇼컷에 있고요. 됐죠? 다시 셋을 고침해 보면 안 넘어가네요. cat absolute URL 알죠. 이 부분이 아니고 cat success URL absolute는 모델이고요. success URL 자 이렇게 해보면은 넘어갔죠. 1번 넘어갔어요. 밑에 8개가 생성됐네요. 그럼 두 번째 댓글도 잘 생성이 되죠. 근데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기본 정렬을 여기에서 아니죠. 여기가 아니죠. 목록에서 그 인덱스 템플릿에서 아니죠. 디테일에서 여기 어도우는 여기에서 순서를 바꾼 코드에서 획득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 정렬을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메타의 오더링은 아이디 필드 역순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됐죠. 새로 고침하면 거꾸로 나오죠. 나오고요. 세 번째 댓글로 잘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됐고요. 다음에 댓글 수정은 여기에서 자 코멘트에서 에디트 이렇게 수정하고 여기 PK를 주는 거죠. PK를 줘서 코멘트 에디트가 필요해지고 블로그의 뷰스파이 내에서 이제 코멘트 에디트는 이제 코멘트 아니죠. 이번에는 업데이트 뷰 에즈 뷰는 모델은 코멘트고요. 필드에서는 저는
메시지만 있으면 돼요. 이미 생성할 때 어떤 포스팅에 속할지는 넣어뒀기 때문에 수정할 때는 어떤 포스팅에 속하는지 소속을 바꾸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만 지정해줘도 되게 잘 동작할 겁니다. 자, 보시면, 아니, 오디오가 하나 날 것 같긴 하네요. 일단 해보죠. 디테일에서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넣어보면 수정을 여기에다 넣어볼까요? A 태그 넣고 URL에 블로그에 코멘트 에디트고 자 이제 코멘트에 포스트가 있으니까 포스트의 PK와 코멘트의 PK가 다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해보면 나오고요. 클릭하면은 이제 수정으로 갔어요. 다시 이제 수정됨 해서 제출해보면 오디오가 뜨죠. 또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고요. 다시 블로그의 뷰 스파이 내에서 여기도 업데이트 뷰에서 get access URL 이렇게 구현하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는 구현하는 게 맞겠네요. 똑같이 해보면 클래스 코멘트 업데이트 뷰 모델은 코멘트 필드는 메시지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코멘트고요. 그래서 제거되고 이 부분을 똑같이 복사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새로 고침하면 잘 수정이 되었죠. 다시 수정됨. 두 번째 댓글도 이렇게 다 수정이 되었어요. 오케이 되었고요. 다음이 이제 뭐가 남았나요? 삭제가 남았나요? 삭제 URLs에서 에이트 해서 삭제 코멘트 딜리트 이렇게 삭제 되고 블로그의 뷰스파이 내에서 삭제는 코멘트 딜리트는 딜리트 뷰 에즈 뷰는 모델은 코멘트 됐죠. 이렇게 해서 고침하면 삭제가 없죠. 삭제 링크가 없어요. 삭제를 별도 URL 링크도 하나 해서 딜리트 삭제 아, 여기는 삭제라고 해서 새로 고치면 삭제가 있죠. 클릭해 보면 이제 똑같이 템플릿을 묻어보는 거고 그러면 여기도 아까 템플릿을 생성하는데 포스트에서 생성했던 그것 그대로 써보죠. 다시 해서 붙여놓고 저장하고 새로 고쳐보면 나오고요. 삭제하세요. 그러면 또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겠다죠. 자, 삭제는 했는데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까 딜리트해서 했던 코드도 뭐 이렇게 서스 URL 제공했잖아요. 똑같이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도 이제 코멘트에서 나는 코멘트 모델에 대해서 삭제하고 나면 저는 어디로 이동하는 게 좋을까요? 포스팅 목록보다는 해당 댓글이 속했던 포스팅으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 코드를 그대로 써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잘 동작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봐야 알겠죠. 자, 됐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다시 세대 고침해 보면 삭제가 됐고 선댓글 지금 3개인데 이 중에 1개 해서 삭제하세요. 그러면 2개 됐고 잘 삭제가 되었죠. 자 이렇게 해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포스트 모델의 리스트 디테일 에디트 딜리트 뉴도 하나 더 붙였고요. 코멘트 모델의 리스트 뉴 에디트 딜리트까지 다 구현을 했네요. 그쵸 이렇게 해봤고요. 템플릿 블로그에 지금 기능은 이제 코멘트 모델에 대한 블로그 코멘트 모델의
대한 CRUD들 구현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에피소드의 실습을 마치겠고요. 그 저장된 코드 저장소는 이제 별도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웹 프론트엔드 시작편 하기 전에 이렇게 본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보통 이제 앞에 부분을 많이 이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웹 프론트엔드 시작편에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 CSS를 통해서 좀 더 그런 UX를 사용자 편의성을 좀 높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거는 자바스크립트에 전혀 도움 없이 이제 기본 HTML만으로 이제 구현하는 부분을 해본 것이고, 본 장고 프로젝트를 이번 코스에서는 jQuery 등을 통해서 좀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인생은 짧습니다. 파이썬 수요와 장고 주세요. 모두 감사합니다.